자, 오늘은 차트 기본기 공부하는 거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거래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처음 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일단 화면 중간에 있는 거 빨간 파란색이 캔들 혹은 봉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가로지르는 선들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평선에 대해서 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밑에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빨간 파란 봉들을 볼 건데요. 요거는 또 캔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 화면 하단에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빨간색 파란색이 되느냐, 그거는 전날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전날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날에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전날보다 많으냐, 전날보다 적으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에 이 주식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당연히 그날 매물대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 될 것이고, 거래량이 적으면은 매물대도 작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래량도 주식에 있어서 혹은 선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크게 실려 있는 곳은 그곳은 또 매물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깨지거나 혹은 쉽게 돌파되지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상승하다가 한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그 주식 가격이 빠지면서 거기에 매수로 물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올라왔을 때 본전치기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도 계시는 거죠. 투자자님들 중에. 아, 나는 그동안 물려 있었는데 그때 급락하는데 내가 매수 받아가지고 물려갖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본전까지 왔어. 그럼 이제 본전에 정리하고 싶은 심리가 있겠죠. 매물이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항대, 매물대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거는 그날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좀 튼튼한 지지대가 되거나 혹은 뚫기 힘든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체크할 때 좀 거래량이 크게 실린 날들은 체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리면서 상승을 했던 날이라면은 거래량이 크고 크기가 큰 빨간 색깔 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상승했던 날일 테니까 이런 거를 보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리들은 좀 지켜질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상승 같은 것도 가능해요. 혹시나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키니까. 그죠? 특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온 자리라면은 좀 더 튼튼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의 중간쯤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하락한 날에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찍힐 것이고 이제 캔들에는 크기가 큰 파란 캔들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자리들은 주식 가격이 다시 올라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본절 청산인 거죠. 본청인 거죠, 본청. 내가 드디어 기다렸다가 보니까 드디어 본절되는 자리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현금화하고 내가 주식을 좀 쉬겠다. 이런 매물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실린 날에 그 가격대를 잘 체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실린 캔들도 그것보다 더 큰 거래량이 거래가 되면 돌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존의 차트에서 100만 주 거래가 된 장대 음봉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0만 주였고 지금 이번에 오늘 200만 주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200만 주 혹은 300만 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때 100만 주의 거래를 소화해낼 수 있겠죠. 100만 주 물량이 나와도 300만 주로 매수를 해버리면은 소화 다 하고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큰 거래량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은 이제 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자리도 돌파될 수 있다. 혹은 장대 양봉이 있어요. 장대 양봉. 거래량이 이 또한 100만 주가 실렸어요. 그래서 100만 주의 장대 양봉이면 지켜질 것 같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3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악재가 나오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혹은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그 장대 양봉도 깨지는 거예요. 100만 주로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큰 거래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것보다 더 큰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 만들어지면 돌파될 수 있다. 상방 돌파도 가능하고 하방 이탈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상 주식의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거래도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돌고 돌아요. 뭐 흔히 말하는 순환매라고도 하죠. 어떤 때에는 이 테마에 거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다가 어떤 때에는 또 주도주가 아니어서 거래가 굉장히 작은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되면 거래가 많아지지만 주도주에서 벗어나면은 거래가 줄고요. 다시 또 추후에 테마가 부각되면은 그때 또 거래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많아지면 사실은 좀 괜찮은 지지대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거래가 그냥 한꺼번에 터지면서 급격하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늘어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주식도 보면은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나와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막 다 뚫어버리는 것보다는 천천히이지만 야금야금 먹어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또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거래량이 이제 너무 적은 주식들은 조금만 매물이 쏟아져도 굉장히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 주식 차트에서 거래량을 볼 때는 거래량이 큰 날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 저항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뭐 선긋기를 해서 체크를 해두면은 앞으로 이제 주식 차트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주식 거래량이 미래의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다 보면은 자본금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일부러 그 소형주는 못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호가도 얼마 안 붙어 있는 이런 주식들은 사실 5천만 원만 매수를 해도 내가 호가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주식들은 빠질 때에도 상승할 때에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 왔다 갔다가 가능한데 그만큼 급등급락이 가능할 수 있어요. 혹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10만 원짜리 주식인데도 호가가 한 7개씩밖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호가가 너무 얇고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들은 또 이제 쉽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물량을 담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이제 그렇게 모으다가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린 날들을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의 기본기를 알려드리면서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다지기였고요.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무엇이냐면 갭이에요. 갭. 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